안녕하세요. 인포마켓 강용훈 대표입니다. 연일 트럼프 관세 때문에요, 글로벌 시장이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삼성전자가 8일 아침에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영업이익이 4조 6천억 밖에 나오지 않는 엄청난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습니다. 동시에 자사주 대량 매입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가 충격은 크지 않았는데요,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가 GB200, GB300 문제를 해결했다 해가지고요, 연일 대만 관련주, 일본 관련주들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이 의외로 상대적으로 부진합니다.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은 하긴 했는데 그건 착시 현상이고요, 의외로 신고가 내는 종목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오늘 제목은 나는 대만, 길은 한국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좀 언짢으실 분들이 있는데 현실을 직시를 해야 투자를 잘 할 수 있는 만큼 편견 없이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빅테크들이 자체 칩을 개발한다고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했었잖아요. 아마존의 트레이닝을 비롯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게 하고 있고 오픈 AI도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브라가 차세대 칩인데 그 개발이 최소 6개월 연기된다고 디인포메이션에서 특종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이대로라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엔비디아로부터 독립해서 자체 칩을 구축하겠다, 이런 게 지금 잘하면은 연기가 아니고 아예 무산될 판이죠. 그 다음에 아마존의 트레이니움, 요거는 이때까지는 별다른 잡음 없이 개발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도 일부 소문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오픈 AI가 구글의 TPU를 쓸 거다 대량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죠. 테스트 중인 건 맞는데 대량으로 구매한다는 계획은 아직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애초 빅테크가 엔비디아 칩에 너무 종속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체 칩을 개발할 거라고 예상한 곳이 SK 하이닉스였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27년부터는 빅테크의 HBM 수요가 엄청 늘어날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왔던 것 같은데요, 오히려 지금 엔비디아 몰빵이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엔비디아 영업을 더 치열하게 하느니만 못한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엔비디아에 엄청난 물량을 집어넣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할 텐데요, 이게 엔비디아 쪽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엔비디아는 분명히 이원화 정책을 쓰고 있거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SK 하이닉스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빅테크들 쪽에 기대를 걸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빅테크들 칩 개발이 지연됨에 따라서 애초부터 엔비디아한테 더 영업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판입니다. 이거는 24년에 이제 이미 계획을 했었는데 SK의 실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유리한 업체들은 어디냐? 대만 업체들이죠. 엔비디아한테 수요가 몰리니까요, 여러 가지 병목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GB200, GB300도 그거의 한 예인데요,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에서 소재 간의 불일치, 그 다음 응력의 차이,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온갖 문제가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수율에서. 근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대만 업체들이 달라붙다 보니까 기술이 더 발전을 해서 문제 해결이 억지로나마 이렇게 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누가 이런 문제를 해결했다더라 하는 대만 업체들만 주가가 오르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엔비디아 몰빵으로 간 전략이 다변화를 예상을 해서 대응하는 전략보다 훨씬 우월했다는 이야기죠. 생태계 면에서나. 이건 좀 추상적인 이야기였고요. 구체적으로는 전력 반도체가 있습니다. 저번에 해운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나비타스라는 미국 업체가 직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전력 반도체 설계로 인해서 엔비디아 협력업체로 거론이 되었죠. 하룻밤 사이에 주가가 170% 이상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설계는 나비타스가 하는데 제작은 누가 하느냐? TSMC나 그 외에 대만의 파운드리 1, 2, 3, 4위 업체가 할 것 같습니다. 나누어가지고. 이건 국내 언론에 한 줄도 보도가 안 되었죠. 전력 반도체 하면은 우리나라도 다 하는데 왜 우리는 파운드리를 수주 못하고 대만이 다 하느냐? 그거는 우리가 솔직히 인정을 해야 되겠죠. 전력 반도체마저도 이제는 수준이 대만에 못 따라가는 겁니다. 중국은 치고 올라오고 있고 대만은 앞서 나가고 있고 국내는 애매한 포지션이죠. 이 전력 반도체가 앞으로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 많은 수익을 안겨줄 먹거리가 될 그런 전망인데요, 대만이 치고 나오고 있다. 안타깝지만 인정해야 될 그런 내용이죠. 세 번째가 베트남하고요, 평택의 분위기를 보면 좀 이상하다고 합니다. 국내 언론들은 삼성이 잘 나간다고 하는데 베트남 쪽에 진출해 있는 국내 이 2차 밴더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삼성이 투자를 하지 않거든요, 국내 업체에. 그리고 대부분 중국의 부품업체들이 베트남에 진출을 해서 삼성으로부터 주문을 뺏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은 원가 절감에는 관심이 있는데 실제 국내 중소기업들의 생태계를 키우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죠.
그리고 삼성 자체도 지금 어렵습니다. 한국에서는 광고나 언론을 통해서 이게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베트남 현지 분위기들은 얼어붙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평택 공장도요, 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인력들을 나고드는 것을 관찰을 해보면 감소 추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여러 가지 공장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파운드리나 디램 공장을 짓고 있는다고 하긴 하는데 분위기가 예전만 못하다고 하거든요. 평택 현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일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요거는 최근에 나온 이야기거든요. 네 번째가 이제 또 미심쩍한데요. SK 하이닉스 이야기인데 HBM 관련해서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HBM의 가장 중요한 본더 발주 계획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청주의 M15 공장에서 올 연말부터 증산을 해서 엄청난 수의 HBM을 추가로 만든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지금 HBM3E, HBM4 본더를 추가 발주를 해야 되거든요. 한미 반도체가 됐든 하나세미틱이 됐든 발주를 해야 되는데 전혀 이야기가 없습니다. 연말에 생산하려면 지금 발주해도 빠듯할 텐데요. 일각에서는 엄청난 주문을 받았다. 마이크론이 HBM4 생산에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결국은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로부터 다 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스터리지 않습니까? 본도 주문이 없는데 뭘로 생산을 할까요? 그래서 HBM 투자 계획 자체가 좀 안개 속이라 이겁니다. 이건 언론이 이야기한 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내년 생산 계획도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SK 하이닉스 자체가 6개월 단위로 끊어가지고 발주도 하고 또 계획도 발표를 하는 만큼 아직까지 이게 안 나오는 게 크게 이상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번엔 진짜 확실하게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대만 쪽에서는 연일 코오스 캐파라든가 또 공장 신설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전력 반도체라든가 이런 걸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VIS 대만 3위 파운드리 업체이죠. 여기하고 FPC라고 합쳐가지고 전력 반도체용 실리콘 카바이드 공장을 개축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할 정도인데요. 국내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거의 들려오지 않거든요. HBM 투자 계획 자체에 의문이 저는 갑니다. 다섯 번째가 유리기판 문제인데요. SKC가 했다 한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는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지연이 됐고 올 연말까지 또 대량 생산을 한다고 국내외 언론들이 서로 합창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시간이 더 지연될 것 같습니다. 원래 올해 초에 제품이 나왔어야 되거든요. 저는 SKC가 증자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청사진을 제시하는 건 좋은데 냉정하게 보면 유리기판도 대만 쪽에 앞서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 TSMC가 이노룩스를 인수를 했었는데 그게 유리기판에 한 단계 앞서 나가기 위한 포석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엔지니어들, 박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만이 우리를 역전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한국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죠. 결론적으로 너무 심한 언플이 있어서 투자자들이 정확한 실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요. 지금 잘 나가는 것처럼만 보이는 거지 대만이 지금 더욱더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닌텐도 최신 플레이어가 약간의 발열 이런 문제도 있다고 하고요. 차세대 스마트폰에 마이크론의 디램 비중이 60%를 차지한다고 하잖아요. LPDDR5X 이야기인데요. 지금 완시 수율을 잡았다고 일부에서 계속 강조를 하는데 그거는 공정 데이터 없이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수율을 잡았다고 한다면 갤럭시 26S 이야기죠. 거기에 들어가는 삼성 LPDDR5X 비중이 이 마이크론 거를 압도를 해야 되죠. 하지만 외신에 나오는 보도를 보면 마이크론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국내 언론은 이게 지금 충실하게 대기업들의 보도자료를 받아서 기사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믿어가지고 희망 회로를 돌리는 건 좋은데요. 냉정하게 보면은 지금 AI 가속 발전에 한국 반도체 업체들의 수혜 강도가 약하다라고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국내 업체들은 아무리 돌아봐도 생태계 형성에 실패를 한 것 같고요. 그건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 한국 과연 언제까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될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